개미는 늘 당하는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굳이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걸 다 알려주면 저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그 공부는 안 하고 오늘도 급등주를 따라다니고 이러면은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거든요. 남 좋은 일만 안 시켜도 잃지만 않아도 된다. 네, 와이스트릿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경제와 스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이스트릿 개설 날짜 보니까 네. 21년 4월이더라고요. 3년밖에 안 됐는데 43만 5천 명. 3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성과를 누리셨는지가 사실은 그 비결이 저는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비결이요? 비결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네. 좀 하나만 해보세요. 예, 이거 며느리한테도 알려드리자. 그럼 며느리 아니니까 하나만 해보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핵심. 핵심 콜. 갈아 넣으면 됩니다. 진짜 뼈까지 갈아 넣으면 됩니다. 뼈를 갈아야 됩니까? 성과가 좋은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좀 운도 좋았던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왜냐면 지금 미디어 환경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경쟁자도 많고 채널 수는 거의 셀 수 없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 보는 사람보다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자, 레드오션도 이런 레드오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인적 자원이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걸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뭐라 해야 될까? 영상당 우리의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 고민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릿은 죄송합니다만 자막을 안 넣습니다. 자막을 안 넣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자막 넣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자막이 들어가면은 시선을 좀 자막 쪽으로 빼앗기 때문에 지속 시청 시간이 조금은 길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투입되는 시간이 거의 몇 배로 많아지거든요. 싱크 맞춰야 되고 하나하나 또 되게 오탈자 힘들어요. 체크해야 되고 요즘에 그 뭐 AI 서비스들 나와서 자동화가 되기는 하는데 오탈자 바로잡고 이런 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그거 포기하고 팟캐스트 느낌으로 조금 더 오디오에 신경 쓰고 사람들이 조금 더 길게 들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뽑아내는 거죠. 저도 다른 유튜브들 보면서 이제 배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똑같이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기득권 채널들이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시장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도 다 구조조정하잖아요. 미디어 맞아요, 대기업들도 맞아요, 막 맞아요. 본부 단위로 날아가고 100만, 200만 채널들도 그 광고 수입이 최소한 3분의 1 토막 났어요. 경쟁자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경쟁자도 많아졌고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야외 활동 많이 하고 보는 채널들은 이제 분산이 되고 경쟁자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광고를 줄이지 않습니까? 광고 단가도 떨어지고 구글이 광고 배분도 덜 해주고 그러니까 수익성도 악화돼 외형도 악화돼 그러니까 대형 채널들은 이미 또 꺾였어요. 얼마 전에 그 3프로TV 상장 예비 심사 통과 못했잖아요. 탈락했거든요. 그게 구독자도 이제는 피크아웃이 됐고 실적도 꺾이고 그러니까 이제 상장이 안 되는 거죠. 봐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구독은 했지만 알림까지 설정을 해서 나는 저 채널이 너무 좋아. 일단 저기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딴 데서도 나왔지만 저기에 나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 얘기를 더 잘 끄집어내네. 심지어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개인 채널에서 하는 얘기보다 저기 나가서 하는 게 내용이 훨씬 좋아.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와이스트릿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대표님 채널에서 이런 개인 얘기 안 했죠? 했었나? 뭐 이런 얘기는 별로 거의 안 했죠. 네네네. 그러면 저희는 와이스트릿 가서 여기 대표님이 우리한테 네네, 와서 뽑아오려고. 이런 거를 해서 했다라는 차별성을 두고 그쪽 43만 5천 명은 노려보겠습니다. 이런 차별성도 괜찮나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게 네. 됐습니다. 특히 그 유튜브 초창기에는 서로 품앗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니까. 여기 크리에이터가 이쪽 채널 나가서 여기 키워주고 여기 크리에이터가 이쪽 채널 나가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독자의 어떤 승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걸 안 해요. 크리에이터들은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구독자들은 안 따라와요. 왜냐? 지쳤어. 이미 꽉 찼거든요. 자신의 그 피드가 구독 채널 수가 너무 많아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 20번을 보고 그때서야 구독이라는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릿은 그 채널 오른쪽에도 가치 투자, 가치 구독이라고 써놨어요. 가치 투자, 가치 구독. 투자는 가치 투자, 구독은 가치 구독.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모토도 그거였어요. 아니, 구독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시장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연봉도 회사에서 책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다른 회사가 책정해 주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네. 내가 자꾸 쟤네가 피드에 떠갖고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네. 한 10번 20번 보다 그때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주식 전문가가 한번 나와서 저 사람 거 보려고 구독을 해. 그 다음에 그 사람 안 나오면 잊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 10만 명 있는 것보다 찐 구독자 1000명, 2000명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협찬 같은 거 할 때 네네. 광고 주지 않습니까? 네. 이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뭐였지? 중간은 까먹었는데 맨 위는 100만 채널 이상 메가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메가 인플루언서는 정말 거대 채널이니까 구독자도 많고 광고비를 쓸만한 거고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구독자 한 10,000명 안팎인데 충성도는 되게 높아. 구독자는 10,000명인데 조회수가 1, 2만 회가 나와. 다 정말 보는 좋은 거니까. 채널인 거죠. 네. 근데 거기다 협찬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애매한 게 한 10만에서 50만 요 사이. 근데 구독자는 많은데 또 충성도는 또 낮을 수 있잖아요. 구독자 수 대비. 그래서 어떤 영상은 막 수십만 회, 100만 회가 나오던 어떤 영상 막 10,000회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도 많은 거고. 그래서 포지셔닝을 어느 쪽으로 하고 싶은가.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은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 그쵸. 갈아 넣어야 됩니다. 막 맞아요. 부장님이 막 PD들 갈아 그 넣고 갈아 이러면은 넣는 안 되고 스스로가. 예,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명함에 보면은 CEO도 있는데 네네네. 편집장도 아, 있잖아요. 네네네. 인터넷 언론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자라면 누구나 다 또 언론사 대표 하고 네네네. 싶잖아요. 지금 거의 최종 목표 그러면 달성하신 거 아닙니까? 아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그 역설적인데요. 예전에 제가 기성 언론사에서 유튜브를 할 때는 되게 더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언론사 유튜브 채널인 걸 티를 안 내려고 회사 채널이지만 개인 채널인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집에서 주말에 라이브 할 때 늘어진 티셔츠 입고 물론 티셔츠가 늘어진 것밖에 없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라이브 할 때 막 나시 입고 하고 오. 민소매 입고 하고 일부러 네. 전략적으로. 예예예. 근데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전마가 기자였네. 알고 보니 이게 언론사 회사 채널이었네. 라고 하게끔 역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그냥 언론사 채널이어서 다 똑같이 나오고 막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고 저는 기자 생활에 무조건 다 양복만 입고 다녔으니까.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냥 누가 봐도 언론사 채널이네 이게 나오는 건데 그 역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다 보니까 나중에 신뢰가 생기는 그 전략으로 또 갔던 것도 재미있게 어차피 이게 인터넷 방송이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와이스트릿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듣보잡이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냥 인터넷 언론사예요. 저희도 이제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 언론사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공신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좀 우리가 이제는 공신력을 역으로 제로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더 막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인터넷 언론사를 차려야 되겠다 네. 이런 걸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방구석 유튜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이 43만이 방구석. 그러니까 처음에 아, 제로에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네네네. 할 때.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또 언론인이고 언론인 출신이고 예전에 주식 초등학교를 만들 때도 그랬고 지금 와이스트릿의 대부분 콘텐츠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콘텐츠 내용도 좋아야 되고 뭐 증시 전망이나 유망한 주식이나 뭐 부동산 시장 전망이나 거시경제나 좋은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뭐라 해야 될까 좀 쓸데없이 좀 병적인 거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 리버럴하게 못하는 거예요. 왠지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것 같은. 책무가 있. 예. 인터넷 방송은 유튜브는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지금 막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요. 폭락 시장이 이렇게 오를 것 같아요. 그래 떡상 이러면 막 조회수 많이 나와요. 그치. 근데 저희는 또 마냥 또 그렇게 어그로만 끌기도 좀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공익성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재미가 없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저도 알죠. 그래서 하지만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고민을 고민을 하다 하는 보니- 거예요. 아, 중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까지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사도 쓰세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기자들이 나가서 차린 게 인터넷 언론사 대부분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블로그로 해놓고 거기다 기사 쓰고 속된 말로 이제 기업들 조져가지고 광고 달라고 하고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화기 한 5대 놓고 언론사 A, B, C, D, E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기사 하나 쓰고 같은 기사 여기서 베끼고 홈페이지 5개 운영하고 몇십 개 돌린다는 분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 장사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먹히는 시대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텍스트 시대보다는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 텍스트를 쓰고 있을 시간에 영상이라도 하나 더 만들자 어... 라고 하고 또 저희 뭐 자체 홈페이지도 또 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와요? 어차피 이제 유튜브 기반으로 하니까 그럼 참 많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론사도 하시죠, 유튜브도 하시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섭외, 뭐 진행, 주제 선정, 뭐 작가 역할까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갈아 넣는다니까요. 그래서 다크서클 오늘 뭐 좀 칠하고 왔는데 채널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든 거 있어요? 나 이 업무가 제일 힘들다. 힘든 거? 체력적으로 그런 거죠. 제가 오늘 갈아 넣는다는 말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루에 15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거의 밤 11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라디오 진행 때문에 네. 아침에 아예 KBS로 출근을 하고 오후부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11시는 돼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공부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책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말에도 집에서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걸 또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한 주 80시간은 일을 해요. 그래서 잠은 한 5시간, 요즘 한 6시간까지 자려고 좀 노력은 합니다만 그건 잘 안 되고 그래서 시간과 체력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운동은 하세요? 이제 숨을 열심히 쉬고 있고요. 아직 살아 계시네요. 예, 계단 가급적 계단이요. 근데 여기 또 책도 냈어요. 책 이름이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왜요? 예, 생각보다 너무 안 팔렸습니다. 아, 너무 안 팔렸어요? 그냥 콕 집어주는 대박 주식 이런 걸로 썼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 부부신 것 같아요. 주식 책을 막 찾아보다가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하는데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절대 들지를 않더라고요. 한 번은 넘겨볼 만한데 비밀인데 결국 무슨 단타 전략 이 책 사갖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워커홀릭이거든요. 저는 회사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그것도 있고 제가 맨날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사장님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 지금 원고는 많거든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까지 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책은 사실 제가 거의 한 10여 년간 취재하면서 모았던 혹은 취재했던 경험들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뒷이야기. 실제로 주식 투자나 당신들에게 뭐 이거를 사쇼파쇼 추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고 있을까? 뭐 전문가의 세계도 그렇고, 특히 이제 상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상장 기업들을 이제 물어오는 뭐 IB의 세계도 그렇고, 아니면 주식 작전꾼들도 그렇고, 금융회사의 이제 수익을 얻는 시스템도 그렇고,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는. 그리고 이거를 개인들이 알면 사실은 좀 불편해지는 내용들. 를 모아서 쓴 책이거든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내용은 대박인데 왜 이렇게 제목이 안 사지? 제목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잘못 지었어. 초반에 홍보를 되게 못했어요. 왜냐면 그 책 나오자마자 저랑 방송 많이 했던 그 슈퍼개미가 대박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욕들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너도 한패거리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못했어요. 제 책은 안 사셔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왜 개미는 늘 당하는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걸 다 알려주면 저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관이 장사를 할 수 그렇죠. 저 사람들 상대로 내가 물량 떠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공부는 안 하고 오늘도 급등주를 따라다니고 그렇지. 이러면은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거든요. 왜 굳이 내 피땀 흘려 번 돈을 모아서 남 좋은 일을 시키면서 쫓아다니느냐. 남 좋은 일만 안 시켜도 일치만 안 와도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맞추도록 하고요. 3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